매물대 중요합니다 형님들. 별표 5개짜리에요. 매물대가 뭐냐, 매물대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지지와 저항입니다. 저항, 지지와 저항이에요. 매물대는 예를 들면 캔들이 깨지려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지지겠죠. 지지, 깨졌다 올라가면 저항이에요. 근데 이런 자리들은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 우선 제일 먼저 기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본으로 우선은 캔들의 원리를 먼저 아셔야 돼요. 원리는 아니야 사실. 요렇게 캔들이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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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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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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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이고 고점이야. 근데 여기서 매물대를 찾아라 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매물대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우선은 고점과 저점 1번과 2번 매물대가 있고요. 또 1번과 2번 매물대가 있죠. 그쵸? 그리고 지나서 올라가 버리면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뒤에 매물대가 돼요.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그 전에 올라가면 올라갔을 때 떨어졌을 때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떨어지면 매물대고, 안 떨어지면은 나중 매물대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매물대라는 거는요 결국 싸움을 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싸움. 전문 용어로 맞짱이라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짱. 우선은 맞짱을 좀 뜬 곳이거든요 형님들. 그래서 매물댐보다 맞짱 뜬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디서 많이 싸우냐, 고점과 저점에서 요런 지점에서 많이 싸워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매수하는 자와 매도하는 자가 싸우면서 꼭대기가 일어나면서 떨어진 거고요. 이거는 매도하는 자가 매수하는 자랑 싸우면서 올라간 거예요. 매수한 놈이 이겼으니까. 요건 매도한 놈이 이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 두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럼 중요한 매물대는 뭔가요? 이런 매물대 같은 경우는 추세가 나온 상황이라고 하면 중요한 매물대는 아니에요. 곧 위에와 밑에가 중요한 매물대입니다. 근데 어디가 더 중요한가요? 라고 하면 전 밑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매물대가 여기 1번 2번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싸운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하는 매물대는 박스권이 나온 자리는 가운데가 중요할 수 있어요. 박스권이 나왔던 데 있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누가 계속 조금씩 매수하면서 많이 머무른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개미들도 많이 샀을 자리고, 뭐 세력들도 크게 뭔가 방향성을 만들어주지 않는 자리고,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번, 2번, 3번 매물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뚫고 올라오더라도 3번을 뚫고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확실히 뚫었다고 보긴 힘들어요. 2번을 확실히 뚫기 전까지. 이 부분에 오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3번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게 정석이죠. 근데 확인을 하려면 2번까지 뚫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올라왔을 때. 이거를 차트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런 자리가 있나? 확실한 박스권이 없네요. 그죠? 상승 추세여서 이 자리는. 예를 들면 여기 자리 매물대, 그죠? 여기 꼭대기 매물대 잡고 중심부 잡았을 때, 이렇게 나눴을 때 우선은 요 자리 뚫었을 요 자리 확실히 뚫는다고 본다는 건 중심부 여기 매물대 중간 부분 있죠? 이 중간 부분을 뚫어야 확실히 뚫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올라왔다고 보는 게 맞아. 어설프게 여기 이렇게 맞고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거다,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확실히 뚫었다 뭐 했다 라고 하려면 이 중심부 안으로 아예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박스권 같은 경우는 매물대를 세 곳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매물대 같은 경우는 이런 매물대가 있어요 형님들. 요렇게 예를 들어 장대 양봉이 나왔어. 장대 양봉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싸운 구간이야. 얘는 맞짱을 뜬 구간이 1번 구간하고 2번 구간이에요.
그 안에서 3번 구간도 있겠죠. 3번 구간. 3번 구간은 별로 싸움을 많이 한 자리는 아니야. 그런다고 했을 때 우선은 매물대가 어디가 강한지를 보셔야 돼요. 매물대 떨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시작 지점과 1번과 2번 사이에 대한 매물대는 허공이죠. 이 자리는 허공이야. 그래서 올라가다 떨어지더라도 이런 허공 자리 같은 경우는 크게 걸리지 않고 막 쭉쭉쭉 내려가요. 왜? 물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 자리에는 매물대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싸움을 많이 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얘기 있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갭을 메고 간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 이게 갭이 떠버리면 그 자리는 허공 자리야. 허공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깨고 내려오는 상황이 생기면 그 밑단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메고 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장대 양봉이나 음봉이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자리 같은 경우는 허공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렇게 돼서 차트를 이렇게 만들고 떨어지잖아. 그럼 여기만 돌파해서 여기만 뚫잖아. 그럼 다음 매물대 여긴 거야.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장대 음봉과 양봉이 나왔을 때, 혹은 요런 음봉이 나왔는데 거리가 많이 나온 자리여도 여기 시작 지점하고 끝 지점이 제일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 부분 말고. 근데 중간 부분을 보는 자리는 있어요. 그런 자리는 어디냐면 장대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렇게 떴잖아. 그죠? 요런 자리에서 예를 들어 이게 음봉이야. 이렇게 만들다가 팍 떨어졌어. 밑단 깨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꼬리 달고 올라오는데 대부분 이 중심 부분까지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되돌림 자리라고 얘기 많이 하죠. 반등이 나오고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중심부 정도만 잡는 겁니다. 이 이상 올라갈 거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자리 같은 경우는 요렇게 많이 체크를, 매물대를 많이 하는 자리는 장대 양봉이나 거래량이 터진 음봉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많이 확인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선 중요한 건 있죠. 장기 매물대와 단기 매물대. 이거 형님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장기 매물대와 단기 매물대, 뭘 더 잘 봐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나요? 궁금하시죠? 우선은 장기 매물대는 뭐죠? 큰 흐름상 예를 들어 차트가 이렇게 깨지고 내려왔어.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 이 뒤에 자리에 대한 매물대는 어디죠? 우선 1차적으로 여기가 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여기 다음 싸움 자리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장기 매물대라고 보는 거고, 단기 매물대는 여기에요. 이 구간. 이게 뭔 얘기냐면 옆으로 잘 안 밀어지네. 뭔 얘기냐면 얘가 내려오면 이 매물대 어느 자리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내려오게 되면 깨지면 안 되는 자리 여기가 되는 거야. 단기 매물대는요, 단기적인 흐름, 지금 만들고 있는 흐름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얘가 단기적인 흐름 안에 매물대가 없다라고 하면 저 뒤에 있는 매물대를 그 이후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장기 매물대 당연히 중요하죠. 왜? 신고가를 혹은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단기 매물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 뒤에 있는 센 장기 매물대가 더 중요한 거 맞죠? 근데 형님들이 그런 경우 있어. 추세 매매를 하는데 홀딩을 하는데요, 어디서 익절하나요? 막 이렇게 형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지금 진입을 해야 되는데 손절은 어딜 잡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단기 매물대를 보셔야 돼요. 장기 매물대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매물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선은 매물대라는 거는요, 직접 매물대가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게 없다면 그 전 매물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없다면 그 전 매물대를 또 찾는 거고, 명분 찾듯이 계속 찾아 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또 차트로 볼게요. 이거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상단 매물대 여기가 매물대고요. 떨어지게 되면 여기 이렇게 매물대를 잡을 수 있잖아. 그죠? 이 자리와 요 자리까지 내려왔죠. 밑에 자리는 열려 있단 말이야. 그죠?
매물대예요. 근데 얘가 지금 단기 매물대, 여기서 나온 단기 매물대가 있나요? 여기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없죠. 없어요. 왜? 지금 만들질 않았어요. 단기 매물대 자체를. 단기 매물대는 얘가 올라오면 여기서 저항받겠구나, 머리통 맞고 내려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여기가 단기 매물대입니다. 여기는 장기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더 큰 장기 매물대는 있겠죠. 그걸 따지면 얘가 중기 매물대일 수도 있어요. 저 뒤로 따지면 또 요렇게 날봉상 따지면 여기 이런 자리들이 진짜 장기 매물대, 이게 장기 매물대예요. 그리고 그걸 또 세밀하게 들어가면 여기는 중기 매물대, 단기 매물대가 맞겠죠. 여기는 중기, 여기는 단기가 돼요. 그래서 형님들이 확인하실 때는 올라오게 되면 단기 매물대의 저항을 받을 것이고, 떨어지게 되면 단기 매물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기 매물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중기 매물대가 없어 그러면 그때는 뭘 봐야 된다? 장기 매물대를 보셔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 상단자리 비트코인 뚫고 올라왔잖아. 신고가를 여기서 여기까지 따지면 여기가 신고가란 말이야. 정 박스권 상단 여기 뚫고 여기 뚫은 자리, 요거는 당연히 여기 매물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형님들한테 얘기한 자리가 3만불입니다. 올라오면 3만불까지 열려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자리가 여기에요. 그죠? 기억들 나실 겁니다 형님들. 더 올라오게 되면 32,000불까지는 열려있긴 한데, 제가 형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올라가도 먹을 자리가 얼마 안 됩니다 형님들. 이거를 3-4번 계속 얘기했어요. 방송할 때마다 먹을 자리가 얼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트를 하자 얘기했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형님들? 그래서 알트를 형님들한테 추천한 겁니다. 비트는 먹을 자리가 얼마 안 된다 그랬어요. 비트 안정적으로 행보해주고 흐름 만들어주면 알트 대응하자 그랬죠 제가. 그리고 알트를 봐줬어요. 분명히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보세요. 어디 저항을, 제가 얘기한 자리가 3만불이에요 그죠? 거기서 크게 더 상승을 못하고 지금 꺾였습니다. 이거는 뭐야? 매물대 자리예요. 이거는 장기 매물대. 그죠? 그러니까 매물대를 확인할 때는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장기가 있는지 단기가 있는지 중기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맞죠. 지금 자리에 내려오게 되면 걸리는 매물대는 뭐야? 중기 매물대가 있죠. 단기 매물대는 아니고. 그죠? 올라오게 되면 단기 매물대에 걸릴 것이고, 떨어지게 되면 중기 매물대에 걸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형님들이 판단하실 때는 흐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니야, 이건 좀 비현실적이죠. 얘가 나오고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작은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서 여기 상단 매물대를 안 찾겠다라고 보는 거야. 그랬을 때는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딥니까? 29,600불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중요한 매물대인가요? 중요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거놓으면 그 자리가 뚫렸으니까. 그죠?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길 뚫고 올라가면 다음 매물대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손절 라인은 어디 잡으실 건가요? 라고 한다면, 진입 자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한다면, 혹은 여기가 진입 자리를 하고 손절 라인 잡는다라고 하면 여기에다 손절을 잡으실 건가요? 요걸 보고 손절을 잡으실 건가요? 아니죠. 여기나 여기 잡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단기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추세가 나오는 자리, 내가 여기에서 진입을 하든 여기서 진입을 하든 손절 자리가 내 눈에 어느 정도 보인다 라고 하면 단기 매물대, 직접 매물대를 참고하셔야 돼요. 저 뒤에 있는 거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있는 매물대는요, 내가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되는 거고, 나에게 기준을 세워주는 건 단기 매물대입니다 형님들. 그래서 단기 매물대든 중기 매물대든 장기 매물대는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기 매물대는 힘이 세겠죠. 오래된 매물대들이야.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약하진 않아요. 장기 매물대니까. 그죠? 그 대신 형님들이 매수 매도를 할 때는 단기 매물대를 더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매수 매도는이에요. 매수와 매도를 할 때는. 그래서 매물대라는 거는 이렇게 나눠서 체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와 저항을 받은 곳, 쌓은 곳, 뭐 이런 자리들 있죠. 혹은 거래량이 많이 터진 곳,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자리 같은 경우는 올라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 평균보다 거래량이 많이 터진 여기 음봉 자리, 장대 음봉 있죠. 얘는 올라오게 되면 어디 매물대가 강할까요? 올라오면 우선 1차적으로 이 끝자락에 한번 걸릴 겁니다. 그죠? 걸리겠죠. 여기와 여기가 강한 매물대고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 자리를 뚫고 올라오게 되면 여기도 매물대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 다음은 여기가 강한 거예요. 여기 자리가. 여기는 단기 허공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라는 거는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온 매물대를 볼 때는 끝지점과 끝지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중간이 없다, 예를 들어 요런 게 없다라고 하면 중간은 허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간에 여기 뒤에 뭔가가 또 있으면 요 뒤에 때문이라도 걸리는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없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허공일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매물대는 기본적으로 형님들이 꼭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 매물대는 그어보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어보다 보면 어느 정도 매물대는 내 눈 안에 쏙쏙쏙 들어올 겁니다. 그 안에서 중요한 매물대가 어딘지 파악할 수 있겠죠. 매물대를 긋다 보면 중요한 매물대, 덜 중요한 매물대가 보여요. 보입니다. 제가 형님들이랑 차트 분석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 여기는 깨져도 되지만 여기는 깨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매물대, 이 매물대는 흐름상 매물대긴 한데 이 흐름이 끝나는 매물대는 이런 매물대야. 그래서 그런 매물대가 깨지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매물대가 깨졌을 때는 런 하라고도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긋다 보면 보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많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들. 매물대 안에서 흐름과 전략도 나올 수 있고요. 매물대 안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고 대응 전략을 또 쌓을 수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는 필요해요.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차트 공부를 한다, 혹은 차트 공부를 어느 정도는 기초적인 부분을 공부하고 싶다 하면 매물대는 필사로 하시는 게 맞아요. 보조지표 공부할 시간에 매물대 공부하세요. 나중에 매물대 공부하지 말고.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매물대를 깼는가 깨지 않았는가도 중요하겠죠. 깨지 않고 갔으면 더 상승한다고 보는 거고, 깨졌으면 페이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락한다고 보는 거고, 그런 판단도 결국 매물대 안에서 일어나요. 매물대 안에서 흐름이 나오는 거고, 매물대 안에서 깨지면 안 되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매물대 참고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매물대는 제가 웬만하면 뭐가 중요하다 좋다 라고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근데 매물대는 꼭 필요한 거예요. 꼭 선택사항 아닙니다. 필수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세요. 그럼 매물대 보고 매수 자리 봐도 되겠네요. 됩니다. 매물대를 보다 보면 매수하는 자리, 익절 자리, 손절 자리가 보여요. 근데 내가 매물대를 보지 못한다 하면 느낌으로 사서 느낌으로 팔고 느낌으로 손절합니다. 왜? 중요한 자리가 어딘지 모르니까. 4일 메인이 별풍선 6국에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물대가 무조건 지켜주냐 이런 건 아니에요, 형님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 많이 필요해요, 매물대는. 무시라고? 뭐가 무시야. 방금 읽었는데. 비트는 매물대 꼬리까지 봐야 되네요, 몸통까지 봐야 되네요. 꼬리까지 보는 경우가 있고요, 몸통까지 보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여기 매물대 이렇게 그었어, 그죠? 그럼 이 꼬리까지 계산해서 여기 매물대까지 봐야 하는가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뒤에까지 매물대를 보면은 여기도 매물대는 맞겠죠. 근데 요거 뒤에 없다라고 가정을 해서 꼬리만 이렇게 잘라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꼬리가 중요한 매물대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돼요. 그죠? 근데 꼬리는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지지받았던 자리는 여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더 중요한 매물대겠죠, 여기보단. 그리고 윗꼬리도 똑같아요.
이렇게 쭉 상단을 이렇게 그어다 보면 윗꼬리 제거하고 걸리는 자리들이 있어요. 많은 캔들들이 걸리는 자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보면 다시 다 지우고 이렇게 잘라서 선을 이렇게 그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꼬리, 여기 꼬리, 여기 꼬리, 여기 살짝 꼬리 이렇게 보이지만 이런 꼬리는 다 자르고 보는 거예요. 자르고 보는 겁니다. 이런 꼬리들은 또 요렇게 저항을 많이 받았던 자리. 그럼 여기가 매물대야. 28,600불, 700불 부분이. 이 꼭대기가 아니고. 요걸 뚫으면 뚫은 겁니다. 뒤에 자리에서. 요걸 꼭 꼭대기에서 뚫으면 뚫은 게 아니고. 그쵸? 요걸 뚫었으면 그냥 얘는 뚫었다고 보는 거예요.